지난번에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쵸? 폴더는 뭐, 가급적 C보단 D에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D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C 드라이브에 워크라는 폴더 다이렉트를 만드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에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 별도의 드라이브가 있으면 거기다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 도큐먼트 폴더라고 따로 있죠. 거기다 만드시면 됩니다. 맥은 도큐먼트 폴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쪽에 만드시면 되는데 이 윈도우 쪽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폴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문서 폴더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뭐 별의별 폴더 복잡하게 정리가 되고 생성됐다 지웠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지 마시고 C에다 따로 하시던가 아니면 D에 개인 폴더를 만들어서 하시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이 자리에다가 자, 워크 안에다가 자, 여러분의 개인 폴더를 만드시고 그죠? 어떤 상황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 폴더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폴더의 이름은 영문, 무조건 영문. 자, 수업 과정 자체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폴더와 그 다음에 기획 자료나 이런 것들, 수업 자료들을 담을 수 있는 곳들, 그 다음에 그래픽 과정에 들어가는 폴더, 코딩에 관련된 폴더 이렇게 나누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빠진 폴더가 있다면은 아마도 얘예요. 프로젝트 폴더. 여러분의 개인 프로젝트들은 이곳 E라는 프로젝트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이곳에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해서 별도 관리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위에 있는 자료랑 섞이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공부용인지 포트폴리오용인지 구분이 안 가요. 헷갈리고 차후에 이제 웹사이트를 내가 올리고 뭐 할 때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따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프로젝트 1이 있으면 뭐 A 프로젝트 001 해가지고 사이트 이름 뭐그 다음에 따로 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거 사이트 이름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훨씬 더 나아지실 거예요. 물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참 프로젝트 하나에다가 바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나 또는 이제 디자인 자료 같은 거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워크란 폴더가 싫으시다면 뭐 플래닝 있으면 순서대로 플래닝 그 다음에 B 뭐 디자인 그 다음에 C 뭐 코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또 이 안에서도 관리를 하시면 차후에 훨씬 더 나은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나갈게요. 저는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바로 이곳 코딩이라고 써 있는 곳입니다. 자, 코딩이라고 써 있는 곳에다가 들어오셔서 이곳에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폴더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뭐 맥을 사용하시든 윈도우를 사용하시든 관계없이 일단 여기에 사용될 CLI 프로그램을 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git bash를 찾아서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네. 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미널 켜시면 됩니다. 터미널. 자, 터미널 어디 있냐면 마찬가지 응용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맥 응용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터미널이라고 여기 요거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 뭐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요거. 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 터미널을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안에. 지금 요거 뭔지 아시죠? 런처 프로그래밍인가? 하여튼 그거 키면 나오는 거고, 이 응용 프로그램 안에 또 바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본디 사실은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빈 폴더에다 바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git bash here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그냥 현재 기준의 폴더 위치에서 쓰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쵸? 바로 쓰실 수 있게끔 우리는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깔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경로가. 하지만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세팅을 하려면요. 몇 가지 세팅을 조금 해야 돼요. 자, 일단 공통적인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자, 깃배시를 그냥 따로 켰어요. 따로 켰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이 경로는 그냥 어딘가의 최상위 경로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명령 옵션을 스타트를 하고 점 하시면 요 물결로 표시되어 있는 경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를 디렉토리 띄워줍니다. 사용자 폴더로 되어 있네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픈 하고 한 칸 띄우고 점 쓰시면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똑같이 띄워주게 됩니다. 저는 윈도우니까 안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정된 위치로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위치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cd라고 쓰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이 디렉토리 폴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폴더를 보이게끔 해서 이쪽 CLI 프로그램 쪽에다가 드래그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냥. 그럼 자동으로 주소가 입력되게 되고요. 엔터 누르면 해당하는 위치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터미널을 쓰시든 맥을 쓰시든 같은 거지. 윈도우용을 쓰시든 맥용을 쓰시든 관계없겠죠. 단 당장은 제가 기트에 관련된 설명을 할 게 아니니까 맥을 쓰시는 분은 그냥 터미널을 켜시면 되지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기존에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CMD라든가 아니면은 파워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 하나를 깔았었습니다. 그게 git scm.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git scm.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었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대놓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맥이라고 써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윈도우는 자동으로 다운받는데 맥은 가끔 다운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찾아가서 다운받게 됩니다. 조금 귀찮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도 git bash는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git bash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지만 맥을 쓰시는 분들은 똑같이 터미널 그냥 쓰시면 돼요. 통합으로 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번 요 안에 들어있는 폴더를 실행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스타트하고 한 칸 띄우고 점 하시면 자, 경로 맞춰서 뜨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오픈 한 칸 띄우고 점 하시면 똑같이 해당하는 디렉토리 위치를 띄우게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디자인하는 쪽에서는 또는 기획하는 쪽에서는 중간 경로가 한글이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코딩과 관련된 경로에서는 이 위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상위 폴더, 상위 폴더, 상위 폴더 올라가는 이 경로가 한글이 들어가 있거나 폴더 네이밍이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영문으로 되게끔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에서 파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그냥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오른 버튼 딱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열어도 관계는 없어요. 확장자 이름 바꿔서 쓰면 되니까. 맥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 글쎄요.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는 터치라고 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키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글씨 커지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 만들겠습니다. 저는 자, sample.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차후에 지울 거예요. 없앨 거긴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한번 만들어 보는 용도로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신 브라우저 형태로 아이콘이 생기고요. 뒤에 HTML 문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장자 이름이 안 떠있다, 샘플이라고만 글자가 써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보기 탭 메뉴에서 확장자명을 체크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이제 기본 브라우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익스플로러로 되어 있거나 뭐 자기 멋대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바꿔볼게요. 특히 파이어폭스 설치하면 이게 파이어폭스로 바뀌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설정 버튼 누르시면 돼요. 설정 눌러서 앱을 들어가면 기본 앱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본 앱을 바꾸실 수 있어요. 별거 없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을 바로 누르지 마시고 다른 앱 선택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걸 누를 거예요. 자,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을 다른 앱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에 메모장이 하나 뜰 겁니다. 안 뜨네요? 추가 앱 누르시면 메모장이 나와요. 체크하지 마세요. 그럼 계속 이걸로 열리니까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맥을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해서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브라우저가 실행이 돼요. 당장 브라우저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니까 메모장을 켜가지고 연결하셔도 되고 오른 버튼 눌러서 메모장을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거 확인만 하고 다른 에디터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하냐면 맥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물론 10으로 바뀌면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를게요.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없지만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써있는 이 문서 그대로 저장하게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인코딩 부분을 보시면 윈도우 10 이상 쓰는 분들은
기본 옵션이 UTF-8 방식으로 잡혀 있어요, 인코딩이. 근데 그 전 버전을 쓰거나 가끔 옛날 버전의 이제 그 HTML 문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코딩 방식이 예로 잡혀 있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단시로. 요걸 이제 UTF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바꿔놔가지고 한글이 계속 깨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잘 써도. 문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깨져가지고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자, 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는 에디터를 바로 설치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자, 인터넷 사이트 불필요한 주소는 빼고, 자,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vs 코드 정식 명칭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자, 사이트로 가시면 되는데 가끔 이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코드다 비주얼 스튜디오닷컴이 아니라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닷컴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떠있기는 해요. VS 코드라고. 이 파란색 아이콘 요걸 받으셔야 돼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또 맥용 마찬가지로 파란색 아이콘 받으셔야 되는데 난 보라색이 좋아하고 보라색 누르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돌아는 갑니다. 하지만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얘는 흔히 말하는 에디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IDE라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백엔드용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굳이 우리가 필요 없죠. 그럴 일은. 이거 프로그램 하나 막 10기가 15기가 막 이럽니다. 요 VS 코드로 가시면 돼요.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자, 그냥 우리 사이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다운로드 for 윈도우 쓰시는 분은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맥 쓰시는 분도 여기 다운로드 for 맥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 그냥 받을 겁니다. 알아서 다운 받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열심히 기다리시면 열심히 다 설치가 되실 겁니다. 설치가 아니죠. 다운이 될 겁니다. 슬쩍 요 아래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기다려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파이썬, 뭐 C, 뭐 등등등 다양한 형태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설치할 수 있다, 키보드 단축키가 있다, 뭐 쭉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다. 끝. 네. 뭐 업데이트 하는데 뭐가 할 것이고 알아서 업데이트 자동으로 합니다. 블로그 뭐가 있고 API 기능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익스텐션 나와서 쉽게 말하면 플러그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 찾아가지고 깔아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 그 사이에 다운받았네요. 설치하겠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오른 버튼 눌러서 설치, 열기 버튼을 누르셔야 문제없이 큰 문제가 없이 설치가 될 거고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VS 코드 그 다음에 git scm.com에서 프로그램 설치하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당장 이거 돌아가긴 할 거예요. 뭘 하셔야 되냐면 엑스코드를 설치하셔야 돼요. 이건 앱스토어 가서 받으셔야 돼요. 앱스토어에서.
무료입니다. 무료고 다운받고요. 반드시 설치하시고 반드시 실행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얘가 코딩 계통의 어떤 기능들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엑스코드가 깔려있지 않으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냥 VS 코드는 쓰면 되지만 요게 git scm이 있어야지만 공통된 명령어를 통한 CLI에 쓸 수 있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요 엑스코드를 깔아야지만 어떤 코딩과 관련된 기능들을 좀 원활하게 부드럽게 쓸 수 있고,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를 그냥 무조건 다음 누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누르셨다면 아이고 어쩌지? 다시 설치하셔야죠 뭐. 자, 여기서 여기 중간에 있는 체크를 하고 다음 넘기십시오. 자, 중간에 요게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VS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마우스 오른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여기에 요 깃배시어처럼 VS 코드를 여기서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명령어가 뜨는 거예요. 키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편해요. 패스 추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설치. 자, 바로 실행하셔도 되지만 뭐 직접 실행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일단 그냥 바로 실행할게요. 띵. 체크 안 하고 설치하셨으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하셨으면 다시 재설치 버튼 눌러서 아까 그 중간에 체크하시고 또 누르시면 돼요.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사실 여기서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은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쓰기 위해서 체크 다시 하시고 보세요.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다시 그냥 재설치하면 돼요. 그냥 클릭해서 바로 떠요. 동의합니다 하고 다음 체크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희한하죠? 자, 저는 바로 실행 안 할게요. 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일단 끄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다 하셨겠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체크하는 거를 다 하셨으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오른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코드로 열기라고 뜹니다. 그럼 현재 위치를 디렉토리 이 폴더를 기준으로 설정이 딱 열려버리기 때문에 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체크를 안 하셨다면 다시 하시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바로 실행해 볼게요. 어디 갔니? VS 코드가 V, S 여기 있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 저는 이거 시작 화면에다가 등록을 해 놓을 거고요. 이미 넣어놨습니다. 실행하면 자, 최초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테마는 저는 화이트입니다만 여러분 블랙이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테마 또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 상태에서 왼쪽에 위에 거 말고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눌러볼게요. 자, 요게 뭐냐면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경로를 지정을 해놓고 쓰셔야
편해요. 안 그러면 맨날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위치를 매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픈 폴더라는 버튼을 눌러서 어디로 여러분이 쓰시려고 하는 그 폴더를 명확하게 지금 이 디코딩이라고 하는 위치를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매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한 번 해놓으면 또 그냥 요것만 쓰면 되는데 매번 폴더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바로 현재 위치로 지가 알아서 잡혀서 열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른 버튼 눌러서 할 거냐 아니면 매번 경로를 잡아줄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자, 기패시잖아요. 코드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로 될라나? 자, 엔터 해볼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패시 같은 거를 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나 이런 것들 다 문제없이 잡혀져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이 디렉토리 잡아서 열어주세요 하면은 코드 점, 이 코드가 뭐냐면 이 VS 코드 명령어,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점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열려있는 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VS 코드를 실행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간편하죠? 단 이렇게 열어졌다면 요거 닫으면 같이 꺼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얘는 지금 안 그런데 터미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기능들 몇 개 세팅하고 설명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가 저랑 다르게 블랙 테마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건 전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설정 조금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여기 설정 버튼 있죠? 누르세요. 띵. 자, 맥도 똑같을 거예요. 요거는 약간 위치가 다르긴 한데 눌러서 컬러 테마라고 있습니다. 컬러 테마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여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테마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바깥의 테마와 안에 펼쳤을 때 내용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요거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글씨를 쓸 거예요. 우리가 글씨를 쓸 건데 이 열려있는 파일이 바깥 테마하고 색깔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골라주시면 돼요. 네, 빨간색 이런 건 너무 눈 아프니까 할로윈 데이 이럴 때만 하시고. 자, 저는 테마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겸사. 자, 여기다 내용은 이제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자, 글씨를 좀 써볼 거예요. 글씨를 써볼 건데, 일단 막 쓸게요. 주르르륵. 자, 이렇게 쭉 막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위에 HTML 문서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뜻이 뭐냐면 저장 안 됐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작업 중입니다. 여기 열려있는 이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요거 말고도 어디 볼 수 있냐면 여기 왼쪽에 문서. 여기 1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 개 문서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세이브 누르시면 그대로 저장이 되면서 처리가 됩니다. 자,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불편하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글씨를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얘를 눌러서 켰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화면이 나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다른 걸 눌러서 네.
나오는 거니까 이 하얗게 된 게 내가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튼을 누르셔야 네, 열려있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누르면 생판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보하신 게 여기 영문이니까 불편하다. 한국어로 바꾸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코리아팩 이게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이거 쓰시면 되고요. 몇 번 쓰다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서 저는 그냥 깔지 않습니다. 두 개 다 써봤는데요. 그놈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어가.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께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요게 VS 코드 이 에디터의 앱스토어예요.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인스톨 누르시면 서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보를 하나 하셨죠.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똑같은 위치에서 다른 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말고요. 지금 문서 보시면 여기 꺽쇠 가로로 표시되죠. 이게 HTML 문서 마커 번호라는 표시예요. 근데 이게 자주 보다 보면 헷갈려요. 헷갈려서 저는 요거를 자 아이콘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되게 많은 네, 아이콘 테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자, 직접 설치 안 하고 일단 들어가서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매티리얼 아이콘 테마라고 해서 아까 그 꺽쇠가루 모양 대신에 이런 걸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쓰고 있는 대부분 그 언어의 대표적인 아이콘 모양입니다. 별게 다 있죠. 자, 저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꺽쇠 모양보다 이런 게 좀 더 보기 편하니까 이런 거 쓰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은 요 매테리얼 아이콘이고요. 저도 이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아이가 거의 심플 아이콘인가? 여기 심플 아이콘즈라고 써있죠. 요걸로 제가 어느 날부터 좀 바꿔서 쓰기 시작했어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냥 이게 좀 더 그냥 이쁘더라고요. 저는 여기 써있는 이게 되게 단순해서 똑같습니다. 기능은. 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설치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뜨네요. 얘로 쓸 거니, 얘로 쓸 거니, 세티로 쓸 거니 이미 있는 것도 있어서 저는 심플로 바꿔서 눌러보면 자, 파일 쪽 가서 보니까 짜잔 아이콘이 바뀌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HTML5 버전의 아이콘 그 형태대로 유지하니까 좀 더 보기는 쉽죠. 자, 지금 현재 에디터 세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요.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컨트롤 키 누르고 필. 저는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안 먹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키 누르시면 됩니다. 맥도 그런가? 맥 커맨드인가? 커맨드 컨트롤인가?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커져요. 근데 슬프게도 글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왼쪽에 얘도 아이콘도 죄다 커져요. 네. 그래서 자, 이걸로 키우지 않고요. 설치하셔도 되는데 굳이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치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세팅으로 가세요. 자, 설정에서 세팅으로 가시면 자, 요 화면에서 잘 보셔야 돼요. 맥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휠 WHEEL 자,
마우스 휠 줌이라고 하는 항목이 중간에 보일 겁니다. 여기 옵션을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에 있는 글자만 커지고 작아지고가 됩니다. 별거 아닌 기능인데 이것 때문에 좀 조그맣게 글씨 쓰면 불편하잖아요. 자, 한 가지 세팅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VS 코드에 들어가는 에디터의 세팅,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세팅, 휠. 이거 모르면 이거 플러그인 설치하셔야 되는데, 굳이 메모리 차지하게. 그 다음에 또 검색하겠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코드를 쓸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를 일정량을 들어가서 추가 내용을 쓰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거를 스페이스를 2번 정도 들어간 걸로 인덴트를 넣어서 쓰게끔 표시를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에디터들은 스페이스 4개 또는 탭 키로 스페이스 4개 정도만큼 들어가게 해놨어요. 좀 양이 많게. 물론 그렇게 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더 잘 보이니까. 근데 가급적 이제 실무용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거 세팅해서 또 검색합니다. 탭이라고. 자, 탭 검색하시면 탭을 여기 탭 사이즈 써있죠? 요거를 숫자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숫자 2로 바꿔주시면 이 에디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스페이스 2라고 바뀝니다. 원래 스페이스 4로 돼 있었어요. 얘는 처음부터 스페이스 기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스페이스는 건드릴 필요 없지만 기능이 스페이스 4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2개로 치환시킨 거예요. 나중에 바꾸면 이미 들어가 있는 애들은 조정이 안 되고요. 새로 하는 애들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팅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 회사들이 이제 인덴트는 가이드가 스페이스 2번으로 잡자라고 양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정합니다. 네, 처음에 검색한 건 휠이고요. 이번엔 탭입니다. 자, 2개 했죠? 직접 바꾸셔도 돼요. 직접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럼 문서 열 때마다 새로운 문서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번거로워요. 자, 세 번째 세팅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팅은 뭐냐면 요거 글자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양식 써놓고 자, 이 글자가 넘어가면은 일정량을 넘어가면은 되게 불편함이 생겨요. 자, 직접 눈으로 보세요. 자, 랩에다가 가로가 그냥 막 쓰겠습니다. 자, 앞쪽에 다 가려졌죠? 앞쪽 글씨 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가로 스크롤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불러야 때 뒤에가 또 안 보여서 불편하잖아요. 자동으로 줄 바꿈 되게 하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경우라면은 뭐 뒤에가 잘려 보여서 큰 불편함 없을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시면 되니까. 하지만 이게 수십 줄이 되고 수천 줄이 되고 수만 줄이 되면은 물론 200줄 이상 가급적 안 넘기게 하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봐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줄바꿈하는 키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있어요. 뷰에 메뉴 뷰에 토글 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맨날 누르고 있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자동 줄바꿈 처리되게끔 바꿔 놓을 겁니다. 그게 여기다가
요 이름 써있죠. 토글 워드랩. 워드 검색하시면 워드랩이라고 바로 보입니다. 맨 첫 줄에. 해당한 이런 기능들을 내가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on. 네. 그럼 끝납니다. 가끔 이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때 한번 딱 풀었다가 5% 껐다가 다시 on으로 딱 바꿔주면 그 다음엔 계속 on으로 먹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에러가 조금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가장 미니멀한 세팅을 한 겁니다. 이게 미니멀한 세팅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세팅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 모르시면은 매번 찾아서 이 단축키 다른 걸로 단축키 또 바꿀 거라서 매번 눌러줘야 되는 불편함도 생기고요. 또 아까처럼 이렇게 휠 조정하는 거 이것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도 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세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를 쓰는 장점 중에 하나는요. 상단에 이겁니다. 터미널에 있는 New 터미널. 이게 뭐냐? 켜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네, CLI 프로그램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켤 필요 없이 얘 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CLI 프로그램이 사실 뭘로 돼 있어요? 얘로 돼 있잖아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 기패시로 돼 있어요. 맥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편하게. 컬러가 좀 불편해서 좀 그 세팅을 다시 해야겠지만 그래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요 터미널 켜져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터미널에서 메뉴에 작으니까 키워서 자, 터미널에서 New 켭니다. 일단 단축키는 컨트롤과 1번 왼쪽에 있는 백틱 컨트롤 백틱 누르시면 켜져요. 자, 이때 요거 휴지통 누르면 지워지는 건데 아직 지우지 마시고 얘를 눌러요. 이렇게 눌러서 Select Default Profile로 눌러줍니다. 여기 생겼네. New Gitbat이라고. 요거 해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Select Default Profile 눌러서 요 화면이 떴을 때 Gitbat이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전 버전에 이게 없었어요. 없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주시면 형태가 바뀝니다. 단 숫자 2번이 뜬다는 얘기는 현재 2개가 떠 있거든요. 앞에 거 돌아가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휴지통.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 깃배시가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 5개를 켤 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동작하고 있고 하나는 다른 기능 쓰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기능 쓰고 이렇게. 그럴 때는 맨날 이거 주구장창 여러 개 띄워놓고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띄워놓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새로 추가를 했더니 원래 있던 기본으로 뜨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번 눌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을 깃배시로 아예 자, Select Default Profile을 저는 깃배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성되는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배시로 설정이 될 거예요. 얘 켜놓은 단축키는 컨트롤 백틱 켜고 끄고 자, HTML에 관련된 이야기는 1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VS 코드에 대한 에디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터미널 컬러가 온리 단순하게 블랙에 화이트 글씨만 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화이트에 블랙 글씨로만 떠 있어서 굉장히 보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인터넷으로 오마이 G 쉘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약간의 가이드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문이라서 이거 쓰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오 마이 제트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글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써본 결과 이분께 제일 편해요.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명령어 쓰면은 버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명령어 쓰고, 참고로 맥 쓰시는 분들 수도가 강제 옵션 명령입니다. 관리자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수도라는 단어를 딱 쓰면 물어보는 게 컴퓨터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뜹니다. 근데 글자 쓰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 빵 치면 그때서 뭘 설치하고 뭐 할 거예요. 요 순서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면 얘기하십시오. 고장 안 납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똑같이 컬러 모드로 떠서 쓰기 편하게, 오히려 더 보기 좋습니다. 편합니다.